안녕하세요, 프라델러 K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무한한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세상이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떨지 걱정이 좀 됩니다. 이번에는 디오라마는 아니고요, 조금 오래된 항공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레벨에서 발매한 1:72 스케일의 K-라는 항공기입니다. 스티어맨은 보잉의 자회사라고 하는군요. 이 모형은 오래전 2010년에 발매가 되었는데요, 모태가 되는 금형은 무려 1965년입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존재하셨던 금형이죠.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는 분들은 댓글 바랍니다. 제가 이 제품을 구매한 이유는 단지 박스가 이뻐서입니다. 따라서 이 기종에 대해 별로 아는 바가 없습니다만 확인해 본 결과 1930년대 미해군의 훈련기로 사용한 기종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 기종이 에어쇼나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영상을 화면을 통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제품은 가격도 아주 저렴합니다. 10,000원 이하의 금액으로 구매한 이 멋진 키트의 내용물을 살펴보면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아주 애매한 양의 부품들이 들어있는데 그래도 뭐가 더 들어있지 않을까요? 아무리 뒤져봐도 이게 다입니다. 혹시 과자라도 들어있지 않을까? 모형은 요즘 나오는 런너의 형태와 많이 다르고 빈약합니다. 사이즈도 이게 모형인지 장난감인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키트의 금형이 1965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박물관에서 볼 것 같은 설명서를 뒤적이면 데칼이 한 장 들어있고, 이 데칼로 이 키트가 정밀 모형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설명서에는 뭐가 빼곡히 적혀 있지만 별로 와닿는 내용은 아니고요, 감동도 없습니다. 이 설명서가 진짜 설명서인데요, 여기는 날개 리깅을 위한 설명이 있지만 별도의 재료는 들어있지 않았고요, 여기에 조립 과정이 그려져 있는데 부품의 간단함으로 몇 번의 조립으로 완성되는 과자 안에 들어있는 보너스 장난감 모형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갑자기 빵을 사 먹고 싶어집니다. 부품은 간단하지만 부품에는 간단하지 않은 지느러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듬는 작업을 건너뛰고 순식간에 조립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부품을 자세히 보면 놀랍게도 조종사인지 미이라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 피규어 2명이 들어있는데 디테일이 정말 환장할 노릇입니다. 동체를 가접해보면 작은 스케일에 엄청난 이질감을 선사하는 접합선들이 노출됩니다. 과연 이런 부품들로 박스 이미지가 보여주는 매력적인 보급기를 만들 수 있을까요? 10,000원도 안되는 가격이 10,000원이나 하냐는 탄식으로 바뀌는 상황입니다. 이미 박스는 뜯었고 영상은 시작되었습니다. 땅콩 같은 조종사와 그냥 니은자 의자부터 일단 도색을 시작했습니다. 항공기는 언제나 그렇듯 조종석부터 완성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조종사는 블랙 서페이서로 도색을 하고 화이트로 명암을 찾아갔습니다. 미이라 같던 피규어는 다행히 굴곡이 보이긴 했습니다만 이걸 뭐라 표현할까요? 표현 안 하겠습니다. 이런 분이 2분이나 계십니다. 표현 안 하겠습니다. 제가 여전히 피규어 도색에는 재주가 없는 편이라 항상 피규어의 디테일이 어느 정도 커버를 해주는 편이었습니다만 이 피규어는 어떻게 해도 사람다운 맛이 나지 않아 매우 불편한 도색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이 당시에 미해군 조종복을 접해본 일이 없어 검색에 의존을 했는데요, 그 결과 옅은 브라운의 느낌이 나는 조종복으로 색상을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 고증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건 그 당시 조종복이 그렇게 멋스러운 것은 아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땅콩 같은 디테일의 피규어도 문제고 거기에 제 도색 스타일도 피규어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데 일조를 한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어디다 핑계를 대냐고요? 죄송합니다. 결국 이렇게 세상 우울한 조종사 피규어가 탄생을 했습니다. 금속성 보호 안경과 수염이 우울증을 좀 유발하는데요, 예? 이런 우울한 조종사가 2명이나 있습니다. 이 2분을 붙여놓으면 뭔가 애증의 관계처럼 드러난 갈비뼈에 심금을 울립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계속 잡고 있을 수 없습니다. 니은자의 의자는 대강으로밖에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러분의 시각에 오염을 일으키는 것이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대충 도색을 해도 우리의 조종사를 올리면 모두 가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흔들리는 멘탈을 잡고 위로를 해봅니다만 우리의 조종사의 갈비뼈는 여전히 심금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 모형은 조종석의 디테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계기판은 필요할 것 같아 보여 프라판을 사용해서 계기판을 정말 대충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이 모형은 사이즈도 작고 조종석은 더더욱 잘 보이지 않습니다. 굴곡진 부위에 맞게끔 프라판을 재단해서 표면은 블랙으로 도색을 했습니다. 계기판은 간단하게 짙은 그레이로 점을 찍고 그 위에 UV 레진을 올리는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아주 조잡한 디테일이지만 자세히만 보지 않는다면 존재조차도 모를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이 위에 윈드실드가 붙기 때문에 관찰자들은 여기 내부까지 시야가 도달하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이제 동체를 완전히 접합을 할 수 있습니다. 조종석을 건너뛰면 동체 접합까지는 몇 초도 안 걸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니은자 의자까지 집어넣으면 끝입니다. 이후의 작업 과정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 간단해서 여러분께 미안할 정도입니다. 여기서 이 항공기에 대해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K뎃 항공기의 여러 버전 중 N2S-2라는 기종으로 R-6H0-8 엔진을 장착한 미 해군용 훈련기입니다. 미 육군과 공군 버전은 또 다른 베리에이션이 존재하지만 이 항공기는 훈련용으로 만들어져 이렇게 조종석이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서 본 우월한 조종사 중 한 명은 교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930년부터 1940년대 운영이 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민간인과 예비역 조종사들에게 경매로 많이 팔렸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볼 수 있는 이 항공기에는 당연히 엔진이 개선되고 프로펠러도 바뀐 그 기능과 안정성이 향상된 버전이겠죠. 별로 궁금하지도 않은 내용을 장황하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지금 도색하는 라이커밍 R-6H0-8 엔진은 이 키트에서 가장 복잡한 디테일을 가진 부분입니다. 자랑스럽습니다. 9개의 피스톤이 방사형으로 배열되어 항공기 외부에 노출되어 장착되는 엔진입니다. 블랙 위에 아이언으로 드라이 브러싱을 하면 간단하게 도색이 완료됩니다. 저는 앞쪽 보이는 부분에 브라운으로 변색을 표현을 해봤습니다. 프로펠러를 도색하고 엔진과 결합하면 항공기 전방의 구조물들은 완성이 된 겁니다. 오래된 금형이라 접합선도 도드라지고 여기저기 밀핀 자국이 있어 프라이머 작업 이후 이런 부분에는 수정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기체 도색이 가능하겠군요. 부품이 노란색인데 불편한데 도색 과정 생략하고 완성해도 되는 것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엔진도 노란색, 프로펠러도 노란색, 심지어 조종사도 노란색, 온통 노란색의 세상에 살게 됩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노란색으로 도색을 마무리하게 되면 혹시 고수처럼 보이지 않을까봐 약간 진한 노란색을 사용하여 들어간 부분에 명암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도색에 명분이 생기고 중요한 것은 좀 더 볼륨감 있는 기체로 보이게 되죠. 제가 초보보다 조금 더 하는 건 이런 몇 가지 행위에 불과합니다. 제가 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화면에서는 그런 볼륨감이 쉽게 확인이 되진 않네요. 데칼을 사용하면 좀 더 장난감 같지 않은 결과물이 만들어지지만 일부 부위에는 데칼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그냥 노란색이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오는 72 스케일의 모형들은 정말 정밀하고 그것보다 큰 스케일의 모형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지만 오래전 모형들은 작은 스케일만큼 많은 것을 생략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약점들을 가진 모형을 지금의 모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선 붓 도색도 필요하고 디테일업도 필요하죠. 이번 모형에서 제가 느낀 것은 아무리 고수인 척 하더라도 티가 날 건 이런 모형에서 결국 티가 나는구나 하는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작은 윈드실드는 마스킹을 해서 프레임을 구분 도색한다는 건 저에게는 불가능에 가까웠고요. 결국 아크릴펜으로 그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도색은 어느 정도 끝난 것 같고요. 표면을 클리어로 마감하고 미이라 송장 우울한 갈비뼈 조종사를 조종석에 태우고 나니 그럴듯해 보였고요. 윈드실드를 앞뒤로 붙이고 나면 정말 오랜만에 자작한 계기판은 존재하는지 어떤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10년이 넘은 모형의 데칼은 과연 어떨까요? 몇 개 되지 않는 데칼이 속을 썩이면 정말 답이 없게 됩니다. 인쇄 상태는 아주 훌륭하게 보이는데 이런 마크들이 실제 모형의 사이즈와 일치해야 합니다. 복엽기의 특성으로 인해 날개를 모두 조립하게 되면 마크를 붙일 때 접근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위쪽 날개는 데칼 작업 후 조립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마크는 얇기도 괜찮고 부착력도 아주 좋았습니다. 두께가 두꺼운 데칼을 우리는 일명 장판이라고 부르죠. 예? 다행히 이 데칼은 장판은 아니었고요. 동체를 감는 모양의 데칼도 정확히 동체 사이즈와 일치했습니다. 데칼 작업을 하고 나니 이제 복엽기가 조금 아름다워졌습니다. 조립 과정은 이제 표면을 클리어로 마무리한 후 나머지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었고 여기에 한숨 돌린 후 리깅 작업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모형의 리깅 작업은 시작하기도 전에 작업 부담감이 앞서게 되는데요. 아주 저렴하고 간단한 우리의 모형에 친절하게 이런 리깅 작업에 대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리깅 작업이 주업이 아닌 저에게는 이 설명서에 그려진 선들이 쉽게 눈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박스 이미지와 실기 사진들을 비교하면서 작업을 해야만 했죠. 실도 주지 않을 거면서 설명서에 설명을 해놓았으니 작업을 안 하면 뭔가 화장실 갔다가 그냥 달고 그냥 나오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순간 접착제를 사용하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작업은 아주 간단합니다. 순간 접착제를 원하는 부분에 찍어 묻히고 순간적으로 실을 붙이면 연약한 실이 접착이 됩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이 순간 누가 말을 걸면 저절로 욕 비스무리한 고함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항공기나 함선에 이런 리깅 작업을 하는 것을 보신다면
절대 피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서 숨어있는 자아가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스케일이 컸다면 이 리깅줄에 연결되는 기계적 메커니즘도 구현을 해볼 수 있었을 텐데 다행입니다. 그런 능력이 저에게 있는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예민한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젠 이 모형에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먹선을 빼먹었네요. 아무리 멘탈이 나가더라도 먹선 작업은 반드시 해야겠죠. 항공기의 확실한 외형을 만들어주는 작업이기에 대단히 중요하죠. 이번 영상은 정말 보여드릴 게 별로 없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금형이고 부품 수도 별로 되지 않아 디테일에 대한 걱정이 많았는데 날개와 동체, 프레임의 구조가 드러나는 디테일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모형이며 아주 작은 땅콩 같은 피규어도 들어있어서 색다른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모형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렇게 짧게 끝내야 구독자 여러분들도 실증이 좀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품을 살린 건지 죽은 상태로 마무리를 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재미있게 봐주셨다면 다행이고 감사드릴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음 모형을 위해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